누군가 아주 악의적으로 영상을 조작해서 우리 회사와 주아 씨 이미지를 실추시켰더군요. 잡히기만 하면 절대로 선처는 없을 겁니다. 제가 직접 고발할 생각이고 회사 차원에서도 강력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에요. 어머니도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요. 현빈의 말은 단순한 보고가 아니라 진실을 고백할 마지막 기회를 주는 최후 통첩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세리는 이미 공포에 질려 대답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오늘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태안그룹 총괄이 사실의 공기는 평소보다 몇 배는 더 무겁고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 도심의 풍경은 화려하기만 한데 이 방 안에는 오직 서늘한 긴장감만이 감돌고 있었죠. 양현빈은 책상 위에 놓인 태블릿 PC 속 영상을 몇 번째 돌려보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화면 속에서 공주아가 차세리를 밀치는 장면이 반복될 때마다 그의 미간은 깊게 패어 들어갔습니다. 그때 혜수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잔을 현빈의 책상 위에 살며시 내려놓으며 나직한 목소리로 입을 뗍니다. 현빈아, 머리 좀 식히면서 해. 내가 괜히 내 부모님을 그 행사에 초대했나 봐. 정말 미안해. 주아 씨의 일이 이렇게까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 그녀의 목소리는 한없이 다정하고 배려심 넘치는 듯했지만 그 끝에는 미묘한 가시가 돋아 있었습니다. 마치 주아가 저지른 일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범죄라도 되는 양. 확신에 찬 위로였으니까요. 현빈은 커피에는 눈길도 주지 않은 채 차가운 시선으로 혜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미안해할 거 없어. 부사장 잘못이 아니니까. 그런데 부사장, 이 영상이 정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 현빈의 질문에 혜수의 눈동자가 아주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이내 싱긋 웃으며 대답하죠. 문제라니? 영상은 거짓말을 안 하잖아. 내 눈에도 주아 씨가 좀 감정적으로 보였던 건 사실이야. 차세리 씨가 한성미 박사님 눈을 다치게 했던 일 때문에 주아 씨가 앙심을 품었을 수도 있고 혜수의 말은 현빈의 가슴 깊은 곳을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주아와 비밀 연애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악의적인 소문에 휩싸인 연인을 지켜보아야 하는 심정은 참담하기 그지없었죠. 하지만 현빈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머릿속은 더욱 명징해졌습니다. 너무 비상식적이라고 생각 안 들어? 의도가 너무 뻔히 보이잖아. 주아는 누굴 밀어서 해결할 사람이 아니야. 이 영상, 누군가 아주 작정하고 손을 댄 냄새가 나. 현빈의 단호한 태도에 혜수는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말을 돌렸죠. 내 마음은 알겠지만 회사 이미지가 달린 일이야. 징계위원회에서도 영상 증거를 무시하긴 힘들 거야. 현빈아, 너무 주관적으로 판단하지 마. 그게 주아 씨를 더 힘들게 할 수도 있어. 혜수는 마지막까지 주아를 위하는 척하며 현빈의 판단력을 흐리려 애썼습니다. 그녀는 우아한 뒷모습을 보이며 방을 나갔지만 현빈에게 남겨진 건 혜수의 말보다 더 진한 의구심뿐이었습니다. 홀로 남겨진 현빈은 다시 영상에 집중했습니다. 화면을 0.1초 단위로 쪼개어 살피던 그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주아의 손이 세리의 어깨에 닿기도 전 화면의 프레임이 아주 미세하게 끊기는 지점을 발견한 것이죠. 누군가 중간에 프레임을 삭제하고 이어붙여 마치 주아가 강하게 밀친 것처럼 보이게 조작했다는 확신이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감히 내 사람을 건드려? 그것도 이런 유치한 수법으로? 현빈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사원증을 낚아채듯 집어든 현빈은 보안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양현빈 이사입니다. 지금 즉시 이 영상의 최초 유포자 IP 주소 따주세요. 태안그룹 내부 와이파이인지 외부인지 그리고 유포된 계정의 접속 기록까지 전부 샅샅이 파고드세요. 10분 안에 보고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폭풍을 앞둔 바다 같은 위압감이 서려 있었죠. 현빈은 이 사실 문을 거칠게 열고 복도로 나섰습니다. 주아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이 비상식적인 연극을 꾸민 배후를 단죄하기 위해 그는 이제 진실의 추격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발걸음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질 때마다 조작된 평화의 벽에 금이 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온정시장의 활기찬 소음이 비껴간 양지바른 한의원의 안방은 봄바람에도 한기가 서린 듯 서늘했습니다. 은은한 한약재 냄새 대신 날선 긴장감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침대 위에 비스듬히 누워 목에 깁스를 하고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는 척하는 차세리는 마치 세상 모든 고통을 짊어진 비련의 여주인공 같은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 곁에서 양동익은 사색이 된 얼굴로 연신 마른 침을 삼키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고요. 동익은 떨리는 손으로 무릎을 짚으며 세리의 눈치를 살피더니
아주 조심스럽게 입을 뗐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이대로 괜찮은 걸까? 아까 현빈이 목소리 들었잖아. 우리 아들이 보통 녀석이야? 그 눈썰미 좋은 놈이 보안팀까지 동원해서 캐고 다닌다는데 조만간 우리가 영상 유포한 거 다 들통날 거야. 지금이라도 주아한테 사과하고 없던 일로 하면 안 될까? 동익의 목소리에는 자식의 앞길을 막고 있다는 죄책감과 아들의 서슬 퍼런 추적에 대한 공포가 고스란히 묻어 있었습니다. 세리는 감고 있던 눈을 번쩍 뜨며 동익을 매섭게 쏘아보았습니다. 사과요? 당신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예요? 그 영상이 왜 조작이에요? 한성미 박사 눈 다친 것 때문에 공주아가 앙심 품고 나 일부러 밀친 거. 당신도 옆에서 다 봤잖아요. 이건 명백한 복수라고요. 내 목이 모양이 됐는데 어디서 사과 소리를 꺼내요? 세리는 마치 자기 최면이라도 걸린 사람처럼 주아의 실수를 고의적인 공격으로 단정지으며 도끼를 뿜어냈습니다. 동익은 세리의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을 치면서도 답답한 듯 가슴을 쳤습니다. 아니, 그게 주아도 당황해서 그런 것 같던데. 현빈이 알게 되면 우리 부모 대접도 안 할 거야. 여보, 제발 여기서 멈추자. 동익은 어떻게든 세리를 설득해보고자 애처로운 눈빛을 보냈지만 세리의 결심은 이미 화강암처럼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헛웃음을 지으며 침대 머리맡에 놓인 물컵을 낚아채듯 집어들었죠. 당신은 참 속도 좋네요. 우리 현빈이가 그 집 딸내미 때문에 정신 못 차리는 꼴을 보면서도 그런 소리가 나와요? 이렇게 된 이상 끝까지 밀고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이건 단순한 자존심 싸움이 아니라고요. 세리는 컵을 내려놓으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이 상황을 이용해 얻어낼 거대한 전리품이 설계되어 있었거든요. 세리는 멍하니 서 있는 동익의 손에서 핸드폰을 획 빼서 들었습니다. 깜짝 놀라 손을 뻗는 동익을 차가운 시선으로 제압하며 그녀는 핸드폰을 방구석으로 거칠게 던져버렸습니다. 지금부터 당신 폰은 압수해요. 자꾸 약한 소리 해서 일 그르칠까봐 불안해서 안 되겠네. 공 원장이 자기 딸 때문에 내 목과 다리 이런 거 알면 미안해서라도 사람극장 출연하겠다고 먼저 매달리게 될 거예요. 출연 거부권? 그딴 거 이제 상관없어. 자기 자식이 범죄자 되게 생겼는데 별 수 있겠냐고요. 동익은 구석에 나동그라진 핸드폰과 도끼가 오를 대로 오른 아내를 번갈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세리는 기부스를 한 목을 들어올리며 마치 승리라도 거머쥔 장군처럼 비장한 표정을 지었죠. 당신도 무조건 주아가 밀었다고 말해요. 한성미 박사 눈 때린 것에 대한 보복이었다고 소문내라고요. 이건 다 우리 가족을 지키는 전쟁이라고요. 세리의 날카로운 명령이 방 안을 때릴 때마다 동익의 어깨는 점점 더 작게 움츠러들었습니다. 진실을 덮고 거짓을 진실로 만들려는 세리의 위험한 도박은 이미 멈출 수 없는 궤도에 올라타 있었습니다. 공정한 원장을 압박해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는 그녀의 뒤틀린 욕망이 온정시장과 태안그룹을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전조가 되고 있었습니다. 온정시장의 오후는 늘 그렇듯 활기가 넘쳤지만 공대안의 시계는 오직 한 사람을 기다리느라 멈춰 있는 듯 했습니다. 대안은 약속 장소인 부동산 앞에서 연신 온매무새를 가다듬었죠. 이제 예전처럼 동숙을 본다고 배가 뒤틀리거나 아픈 일은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반대였죠. 멀리서 걸어오는 동숙의 실루엣만 보여도 대안의 가슴은 마치 북소리라도 울리는 듯 쿵쾅거리기 시작했으니까요. 동숙이 가까이 다가오자 대안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 끝에서 풍겨오는 은은하고 싱그러운 샴푸 향기. 그건 단순한 냄새가 아니라 대안에게는 동숙이라는 여자를 정의하는 가장 향기로운 신호였습니다. 동숙아, 왔냐? 너는 어째 매일 봐도 향기가 이렇게 사람 정신 못 차리게 하냐. 대안의 투박한 칭찬에 동숙은 짐짓 모르는 척 앞장을 섰지만 그녀의 귀끝은 이미 발갛게 달아올라 있었죠. 두 사람이 같이 봐둔 가게를 보러 가려던 찰나 시장 저편에서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동숙아, 여기서 뭐 하냐? 바로 양지 바른 한의원의 터줏대감 양선출이었습니다. 당황한 동숙은 대안을 아는 척할 틈도 없이 획 뒤돌아섰습니다. 대안이 반갑게 인사를 건네려 손을 올렸지만 동숙은 마치 모르는 사람이라도 본 듯 찬바람을 쌩 일으키며 아버지에게 달려갔죠. 혼자 남겨진 대안의 손이 허공에서 민망하게 멈춰 섰습니다. 그때 학원 가방을 맨 지후가 무거운 표정으로 나타났습니다. 지후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멀어지는 엄마와 혼자 서 있는 대안을 번갈아 보더니
이내 동숙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가 먼저 시장 안으로 들어간 뒤 지후는 동숙의 팔을 붙잡고 낮게 읊조렸습니다. 엄마, 방금 저 아저씨랑 같이 있었던 거 아니지? 병원 실장님이랑 사귀는 거냐고 묻잖아.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그 아저씨는 절대 안 돼.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집안 사람은 진짜 싫단 말이야. 지후의 단호한 말 한마디는 동숙의 가슴에 날카로운 화살처럼 박혔습니다. 동숙은 지후의 눈을 피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죠. 야, 지후 너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해? 그분이 어때서? 우리가 무슨 사돈지간도 아닌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동숙은 딱 잘라 말했지만 정작 그녀의 손은 주머니 안에서 파들파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가장 잘 이해해 줄 알았던 아들이 저토록 차가운 벽을 치자 동숙은 말할 수 없는 서운함과 실망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날 저녁, 시장 구석의 작은 식당에서 대한과 동숙은 마주 앉았습니다. 대한은 동숙의 안색이 좋지 않은 것을 눈치채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동숙아, 아까 지후랑 무슨 일 있었냐? 애 표정이 영 안 좋던데. 혹시 나 때문에 싸운 거야? 대한의 다정한 걱정은 오히려 동숙의 복잡한 마음을 자극했습니다. 지후의 차가운 목조름과 대한의 따뜻한 시선 사이에서 동숙은 숨이 막히는 것만 같았죠. 동숙은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무 일도 아니니까 그만 물어봐요. 나 오늘은 그냥 가볼게요. 대한이 붙잡을 새도 없이 동숙은 식당을 빠져나갔습니다. 텅 빈 자리에는 여전히 그녀가 남기고 간 희미한 샴푸 향기만이 맴돌고 있었죠. 대한은 홀로 남겨진 술잔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라, 가슴이 너무 아프네. 향기는 이렇게 좋은데 왜 이렇게 쓰냐. 대한은 속상한 마음에 소주를 연거푸 들이켰습니다. 사랑하는 여자를 세상에서 가장 향기롭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그녀와의 사이에는 아들이라는 거대한 장벽이 서 있었습니다. 대한의 혼잣말이 어두운 식당 안을 쓸쓸하게 울렸습니다. 태안그룹의 화려한 조명 아래 현빈은 모니터에서 뿜어져 나오는 차가운 빛을 응시하며 깊은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의 손가락 끝은 책상 위를 규칙적으로 두드리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먹잇감을 노리는 매처럼 날카롭게 번득였죠. 잠시 후 현빈은 결심한 듯 핸드폰을 들어 어머니라는 세 글자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기도 전에 기다렸다는 듯 차세리의 가냘픈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어유, 현빈아, 이 시간에 어쩐 일이니? 엄마는 지금 다리가 너무 쑤시고 저려서 한숨도 못 자고 누워만 있다. 의사 선생님이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데 가슴이 떨려서 잠이 와야 말이지. 세리는 마치 옆에 아들이라도 있는 양 한층 더 과장된 신음 섞인 목소리로 엄살을 피워댔습니다. 깁스한 목을 만지고 다리를 주무르는 척하며 침대 시트를 바스락거리는 소리까지 내는 치밀함을 잊지 않았죠. 하지만 현빈의 대답은 예상보다 훨씬 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어머니, 다리가 그렇게 편찮으셔서 어떡해요. 그런데 저 지금 아주 중요한 일을 처리 중이라 짧게 드릴 말씀이 있어서 전화했습니다. 지금 저희 보안팀이 동영상 최초 유포자 IP 주소를 거의 다 확보했어요. 태안그룹, 내부망이 아니라 근처 카페에서 업로드된 흔적을 찾았거든요. 현빈의 낮은 목소리가 수화기를 타고 흐르자 세리의 신음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방금까지 목과 다리가 아프다며 칭얼대던 여자의 숨소리가 일순간 거칠어지는 것을 현빈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현빈은 쐐기를 박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누군가 아주 악의적으로 영상을 조작해서 우리 회사와 주아 씨 이미지를 실추시켰더군요. 잡히기만 하면 절대로 선처는 없을 겁니다. 제가 직접 고발할 생각이고 회사 차원에서도 강력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에요. 어머니도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요. 현빈의 말은 단순한 보고가 아니라 진실을 고백할 마지막 기회를 주는 최후 통첩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세리는 이미 공포에 질려 대답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죠. 어머, 그래? 누군지 참 못된 짓을 했네. 현빈아, 엄마가 갑자기 머리가 너무 어지러워서. 나중에 다시 통화하자. 세리는 황급히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전화를 끊은 그녀의 손은 사정없이 떨리고 있었죠. 세리는 서재에 있는 동익에게 달려갔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우리 현빈이가 다 알아냈나 봐. 유포자를 찾고 있다는데 잡히면 고발까지 한다고 난리야. 세리의 비명 섞인 외침이 한의원 안채를 뒤흔들었습니다. 그 시각 현빈은 끊어진 핸드폰을 내려놓고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보안팀에서 보내온 최종 보고서가 화면 가득 떠올라 있었죠.
유포자가 사용한 이메일 계정과 아이디가 붉은색 글씨로 강조되어 있었습니다. 프리티 세리 로브. 그 유치하면서도 세리의 취향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아이디를 보는 순간 현빈은 가슴 한구석이 텅 비어버리는 듯한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설마 했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 아들로서 느낀 배신감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깊었죠. 현빈은 등받이 의자에 몸을 깊숙이 파묻으며 길게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어떻게 자식의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이런 짓까지 하실 수 있습니까? 그의 혼잣말에는 분노보다 더 짙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모니터 속 아이디를 응시하는 현빈의 눈에 서늘한 결기가 서렸습니다. 사랑하는 주아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잘못된 길로 들어선 부모를 바로잡기 위해서 그는 이제 가장 고통스러운 처방을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현빈의 이사실에는 진실을 밝히려는 자의 무거운 공기만이 가득 찼습니다. 한편 지금 온정시장은 그야말로 벌집을 쑤셔놓은 듯한 난리법석입니다. 평소엔 정이 넘치던 시장 골목골목이 이제는 날선 수군거림으로 가득 찼거든요. 온정 파출소 앞 전광판 근처에는 상인들이 옹기종기 모여 저마다 한마디씩 보태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닿는 곳엔 스마트폰 속에서 무한 반복되는 주아의 영상이 있었죠. 세상에, 공 원장네 주아가 저렇게 무서운 애였어? 사람을 아주 사정없이 밀어버리네. 시장통 정보통인 생선가게 아주머니가 혀를 끌끌 차며 분위기를 잡습니다. 옆에 있던 과일가게 아저씨도 질세라 거듭니다. 그러게 말이야. 평소엔 그렇게 얌전하더니 역시 사람은 겉만 보고는 모르는 거라니까. 저러다 차세리 씨 평생 다리라도 절게 되면 어쩌려고 저런데?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질수록 주아는 순식간에 온정시장의 공공의 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 근처를 지나가던 공정한 원장은 쏟아지는 비난의 화살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평소 시장 어르신들을 무상으로 치료해주며 존경받던 그의 어깨가 오늘따라 유독 작아 보였죠. 상인들이 그를 발견하고는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원장님, 딸 간수 좀 잘하지 그러셨어요. 평소에 그렇게 인품 강조하시더니 정작 자식 교육은 뒷전이었나 보네. 쏟아지는 힐난의 정화는 죄송합니다. 정말 드릴 말씀이 없네요. 라며 연신 허리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세련된 엔진 소리와 함께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우아한 자태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한성미 박사였죠. 그녀는 소란스러운 무리를 향해 단호하면서도 품위 있는 걸음걸이로 다가왔습니다. 수군거리던 상인들이 성미의 서슬퍼런 기운에 눌려 슬금슬금 길을 터주었습니다. 성미는 남편 정한의 곁에 서서 상인들의 핸드폰 속 영상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성미는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띠며 상인들을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잠시만 제 말 좀 들어보시겠어요? 제가 정신의학 전문가로서 이 영상을 보니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많네요. 여기 이 장면, 세리 씨가 넘어지는 각도 좀 보세요. 이건 누군가 밀어서 넘어지는 각도가 아니라 중력을 거스르며 스스로 몸을 날리는 각도예요. 이른바 관심 갈구형 조작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성미의 날카로운 분석에 웅성거리던 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성미는 당황한 상인들 사이를 천천히 걸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넘어지기 직전에 발을 뻗는 방향과 팔을 짚는 위치를 보면 부상을 최소화하면서도 가해자가 돋보이게 설계된 연기라는 게 딱 보이죠. 우리 주아가 밀어서가 아니라 세리 씨가 주아를 가해자로 만들기 위해 온몸을 던진 연극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주 잘 만들어진, 하지만 허술한 할리우드 액션에 속고 계신 거예요. 그녀의 팩트 폭격의 상인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며 핸드폰을 슬그머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성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태블릿 PC를 꺼내 세리의 SNS 계정을 보여주었죠. 게다가 이 영상이 유포된 계정의 댓글들을 좀 보세요. 특정 아이디들이 같은 시간대에 조직적으로 주아를 비난하고 있죠? 이건 개인의 돌발 행동이 아니라 치밀한 계획 범죄예요. 유포자요? 멀리서 찾을 필요 없습니다. 조만간 우리 집 앞마당이나 이 시장 바닥 어딘가에서 정체가 드러나겠죠. 성미의 예언 같은 한마디에 현장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성미는 기가 죽어있던 남편 정한의 손을 꽉 잡으며 상인들을 한 번 더 훑어보았습니다. 진실은 금방 드러납니다. 그때 가서 우리 주아에게 사과하실 준비들이나 하세요. 성미의 당당한 태도에 시장 식구들은 더 이상 대꾸하지 못한 채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한은 아내의 든든한 뒷모습을 보며 복잡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진실을 향한 성미의 처방전이
온정시장의 여론을 조금씩 흔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태안그룹 본사 징계위원회장이 있는 12층 복도는 마치 숨소리조차 허락하지 않는 진공 상태 같았습니다. 매끈한 대리석 바닥 위로 휠체어 바퀴가 굴러가는 소리가 불길하게 울려 퍼졌죠. 차세리는 고개를 꼿꼿이 쳐든 채 마치 승전보를 울리러 가는 장군처럼 위풍당당하게 휠체어를 타고 나타났습니다. 그 뒤를 따르는 양동익은 여전히 불안한 듯 연신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었고요. 이제 다 됐어요, 여보. 저 계집애만 치워버리면 우리 현빈이 앞날은 탄탄대로라고요. 세리는 낮게 속삭이며 입가에 승리의 미소를 띄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대회의실 문턱에 닿기도 전 복도 한가운데를 가로막고 선 커다란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차가운 분노를 온몸으로 뿜어내고 있는 아들, 양현빈이었죠. 세리는 현빈을 보자마자 반색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 현빈아, 너 여기 웬일이니? 걱정 마라. 내 아버지가 증인으로 다 말해줄 거야. 저 주아라는 팀장이 얼마나 무섭게 나를 밀어버렸는지 말이야. 세리는 여전히 환자 연기를 하며 목과 다리를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현빈의 반응은 싸늘하기 그지없었죠. 그는 아무 말 없이 들고 있던 노트북을 천천히 들어 부모의 눈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노트북 화면 속에는 익숙한 사이트의 로그인 정보가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아이디, 프리티 세리롭. 세리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가셨습니다. 현빈은 낮고 억눌린 목소리로 입을 뗐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유포하신 그 영상. 제가 원본 레이어까지 싹 다 복구해서 확보했습니다. 이 아이디 어머니 거 맞죠? 카페 CCTV 보니까 어머니가 직접 영상 편집해서 올리시던데 대체 왜 그러셨어요? 노익은 현빈의 서슬 퍼런 추궁에 결국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현빈아, 내가 정말 미안하다. 내 엄마가 하도 이렇게 된 이상 밀고 나가야 한다고 다 널 위해서 그러는 거라고 해서? 동익은 울먹이며 모든 진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세리는 사색이 되어 동익의 팔을 꼬집었지만 이미 터져나온 진실은 주워 담을 수 없었죠. 세리는 마지막까지 도끼를 뿜으며 소리쳤습니다. 그게 뭐 어때서? 그 집 딸내미가 우리 집안을 우습게 보고 내 엄마를 밀쳤는데 내가 가만히 있어야 하니? 이건 다 널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한 일이야. 세리의 뻔뻔한 외항에 현빈은 눈물을 억누르며 절규하듯 대꾸했습니다. 절 위해서라면 제 사람을 죽이지 마셨어야죠. 부모님이 던진 그 추악한 돌에 공주아 씨와 회사가 죽어가고 있었다고요? 복도 끝에서 정적이 흘렀습니다. 현빈의 외침이 메아리처럼 벽을 타고 울려 퍼질 때 회의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징계 절차를 위해 대기하던 주아가 그 모든 대화를 듣고 멍하니 서 있었죠. 주아의 눈동자는 형용할 수 없는 충격과 배신감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현빈은 미안함과 부끄러움에 참아 주아를 쳐다보지 못한 채 고개를 깊게 떨구었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을 지키기 위해 부모의 치부를 제 손으로 드러내야 했던 현빈의 처참한 뒷모습, 그리고 믿었던 집안의 추악한 조작 앞에 무너져 내리는 주아의 시선. 진실은 밝혀졌지만 그 진실이 남긴 상처는 온정시장과 태안그룹 전체를 뒤흔들 만큼 깊고도 날카로웠습니다. 과연 이 사건으로 상처만 남긴 공주아를 양현빈은 어떻게 사랑을 지켜나가게 될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